제가 그 접대 자동차 얘기를 하면서 자동차 변속기를 없앨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뭐 수소를 태워서 가든 전기 배터리든 전기로 가든 간에 전류의 양을 통제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 방식 자체가 이제 저에서 나오는 개념. 그런 변속기가 필요가 없는 부품이 줄어들고 고장이 제일 많이 나는 부분들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구조가 매우 단순해서 고장도 잘 안 나고 저렴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드론에서도 가능합니다. 드론의 속도를 갖다가 조절을 할 때 전류량을 조절한다든지 수소라든지 수소 산소를 서로 이렇게 수소를 태워서 간다 그러면 그 수소를 역시 양을 줄여가지고 조절을 해가지고 하는 속도를 조절해서 변속기 지금 뭐 모든 게 다 변속기인데 기어를 통해 선풍기조차도 기어를 통해서 그 속도를 조절하거든요.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전류양 이걸 통해서 조절한다. 또는 수소라든지 태우는 연료양으로 조절한다. 또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 지금처럼 좀 어리석게 연료봉을 왕창 넣어가지고 이렇게 열을 만드는 방식이 아니라 좀 멍청한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소규모 원자력 발전이면 되거든요. 그냥 우라늄을 펠리처럼 만들어가지고 가로 형태, 아주 미세 가로 형태로 만들어서 그리고 양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양을 조절하고 또 우라늄을 태울 수 있는 수소 산소 결합. 수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브라운가스에서 이제 2대1 정도 되는데요. 수소 산소, 수소가 2고 산소 1이죠. 폭발 위험이 높잖아요. 그래서 저장도 가능하지 잘 안 되고 제한적으로 사용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점을 산소의 비율을 낮추면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고, 또는 산소를 따로 수소 산소를 따로 섞어주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주면 된다. 그렇게 되면 브라운가스를 사용할 수 있다. 석유, 석유라든지 가스라든지 이걸 완전히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이제 아이디어고 어떤 지식의 발견이 되겠죠. 산소의 비율을 낮추고 높이는으로 인해서 그 폭발력이 틀리다라는 것, 이 사실을 발견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과학적인 발견이다 이런 것입니다. 수소 10, 산소 1, 수소 70, 산소 1, 치소 45, 산소 1, 산소 1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는 각 회사별로 그렇게 할 수 있다. 목적별로. 또는 수소하고 산소의 비율, 산소의 비율을 좀 높여줍니다. 산소 비율, 수소가 1, 산소 1, 수소 1, 산소 2, 수소 1, 산소 5 이런 식으로 높아지면은 무기급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다 우라늄 액상이든지 분말 액상이 그냥 우라늄 분말을 캡슐로 담거나 또는 수소 산소를 각 캡슐로 담아가지고 무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핵무기 같은 걸로. 그렇죠. 완전히 그냥 우라늄을 태우기만 하면 되니까 높은 고열을 이제 수소산소가 만들어내고 기폭탄 이게 일종의 기폭탄이 되는 거겠죠. 고폭탄 정도가 되든 우라늄 액상 분말을 양을 조절하면 각 무기급도 엄청난 대형 무기급과 작은 무기로도 슈루탄 방식으로도 만들 수 있게 드론에서 떨어뜨리지 총알 안에도 넣을 수도 있어요. 총알 안에 이만한 유탄 발사기 안에도 넣을 수 있고 슈류탄 안에도 넣을 수 있고 그래서 이걸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방식을 무기를 만들 때 장약 안에도 산소 캡슐을 좀 넣어준다든지 아주 미세 캡슐들이 들어가겠죠. 수소 캡슐, 산소 캡슐을 같이 섞어주든지 그러면 장약이 같이 폭발을 하면서 엄청난 사거리를 가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포탄을 만들거나 탄약을 만들거나 그러면 제 방식을 따르는 것이 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도 이 방식을 하시면 제 방식을 하시는 거죠. 되게 멍청하죠. 솔직히 얘기를 하면. 연료병을 엄청 넣어가지고 폭발의 위험을 커지게 만들다니. 바닷물을 통해서 그 엄청난 것을 생산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각 지역별로 완전 연소 개념으로 우라늄 분말을 태워주면 방사능도 그렇게 크지가 않고 수소, 산소의 비율만 높여주면 수소, 산소를 통해서 높은 고온만 만들어주면 되면 그 안에서 펠리처럼 우라늄 분말을 좀 넣어주면은 그때 필요한 만큼만 넣어주니까 폭발의 위험도 없어요. 통제하기도 쉽고 열도 그렇게 크게 안 일어나요. 하나의 원자로에서 하는 것보다 연소실을 각각 많이 수백 개 배치하거나 수십 개 배치해서 그렇죠. 전력의 생산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원자력 발전은 진짜 멍청한 것 같아요.
원신? 비웃는 건 아닌데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네. 아니 양을 조절해서 화력 발전을 하면 되지. 그걸로 뭐로 폭발할 수 있는 위험, 더구나 핵융합이라니. 연구별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 터졌을 경우를 생각을 해보세요. 예? 핵융합 원자로가 터졌을 경우 그 규모가 크게 해서 그렇지 그 나라 전체가 다 몰살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위험한 거를 뭐하러 하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한일 해저터는 또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UFO식으로 왔다 갔다 대륙간 이동을 하면 되는데 바닷물이 대량으로 들어왔을 때를 한번 생각을 디신 같은 경우 갑작스럽게 들어오면 뭐 바닷물에 한도 끝도 없이 육지로 몰려들 텐데 좀 너무 위험하지 않나요? 예, 뭐 이런 부분들 저는 그 위험 그 과학적인 그 마인드에서 이렇게 좀 너무 이거는 좀 이상하다 왜 이런 방식을 선택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는 뭐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잖아요. 그 그래서 지금 그 연료 양을 그 전기가 됐든 수소가 됐든 뭐 휘발유가 됐든 연료 양을 뭐 경유가 됐든 지금도 이렇게 휘발유 경유차는 다니고 있으니까요. LNG라든지 도시가스가 됐든 가스 방식의 추진 이런 방식 수소를 직접 태워서 하는 수소 자동차의 개념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수소 연료 탱크를 여러 개로 둬서 압력을 한꺼번에 표출해서 폭발의 위험을 줄여주고 격벽 처리를 해줘서 남은 수소 혹시 실지라도 그것을 새는 것을 다시 흡수해서 수소 탱크나 연소실로 들어갈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놓으면 된다고. 수소 탱크 큰 걸 만들어 놓으면 외부 충격에 이렇게 누출이 됐을 때 공기 중에 산소가 더불어 폭발할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소 연료 탱크를 여러 개로 조그맣게 미니로 만들어서 격벽 처리를 해주면 외부의 충격에도 안전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각 연료 일종의 그 전기 배터리도 내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죠. 전기 배터리 큰 거보다는 작은 거를 갖다 몇 개를 배치를 하면 큰 거 하나 사고 났을 때 그거 완전 부서지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서 몇 천만 원 천몇백만 원 날라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전기장은 탈 생각이 나겠습니까? 안 나죠. 그래서 배터리도 이게 작은 배터리로 여러 개를 나누게 뭐 2개가 됐든 3개, 4개, 5개, 10개가 됐든 회사 마음이 이런 식으로 격벽 처리를 해서 외부의 충격에 좀 안전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면 하나의 전기 배터리만 고장 나면 그것만 교체하면 되지. 전기 고장 안 나는 기계가 어디 있습니까? 전기 배터리 고장 나면 천몇백만 한꺼번에 수리비를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게 전기양이나 수소양을 이런 식으로 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그 수소를 직접 태워서 가는 전기 수소차는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가스차가 있긴 해요. 가스가 있긴데 수소가 특유가 터지기가 쉽단 말이에요. 터지기가 쉽기 때문에 이 저장고 자체를 여러 개로 분할하고 그 중에서 이것을 뽑아가지고 수소 온도를 높여주는 그러니까 휘발유 온도를 높여준다. 수소 온도를 경유 온도를 가스의 온도를 높여준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높여주는 장치. 이것은 이제 전 세계 특허 지적재산권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저는 중간 저장소라고 부르고 온도를 높여주면 연료 효율이 거리도 출력도 50% 이상 향상합니다. 이거는 제 지식에서 나온 거예요. 과학적인 지식에서 나온 겁니다. 연료를 덮여주면 온도를 덮여주면 그것이 완전 연소의 개념에 가깝게 된다. 그리고 수소를 많이 공급해주면 공기 중에 산소는 좀 부족해요. 회사별로 그냥 공기 중에 수소를 결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산소를 결합해서 하는 장치를 이렇게 그 안에 수소 산소를 온도를 높여주는 수소와 산소를 결합해 가지고 공간을 같이 섞어주는 이런 장치가 있으면 그건 제 장치입니다. 이것은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고 도둑질하는 행위입니다. 즉시 그렇게 조금만 섞어주면 되지 않느냐. 우라늄 분말도 수소산소 쓸 양만큼만 조금만 섞어주고 하나의 큰 원자력보다는 연소실을 갖다가 작은 거를 화력발전소로 많이 만들어가고 그걸로 물을 데우든지 그냥 직접 제 방식에 회전축을 돌려가지고 전기를 회전축이 아니면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해 놓는다. 그 위에 원통형으로 해가지고 서로 굵기가 틀린 연구 자석을 최대한 많이 배치를 한다. 몇 겹으로. 그러면 전기가 엄청나게 생산된다는 거죠. 이것은 제 평균 이론을 따라서 서로
모든 만물은 교류하고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가 있다라는 평균 이론을 따라서 나온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의 과학적인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 서로 간에 교류가 가능하지 않게 가로막혔다면 유리병이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지만 교류가 가능하다면 평균하고자 하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 왔다 갔다 뭐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배치했다 그러면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 때문에 왔다 갔다 이것을 파동 에너지가 파동 전기가 만들어요. 파동 에너지는 그렇죠. 구동하는 힘이 크고 운동 에너지가 커진다라는 뜻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 수로 같은데 말이야 그 수력 발전을 하기 위해서 수로를 건설했다.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하면 그것도 굵기가 틀린 것을 각각 배치해 놓으면 왔다 갔다 교류합니까는? 네, 그것도 교류합니다. 그것도 통로 자체를 나사식 회전 구조, 서로 굵기가 틀린 나사식 회전 구조를 만들어주면 그것도 그렇게 됩니다. 또는 뭐 통로를 갖다 세로식으로 딱 만들어가지고 중간에 약간 모이는 중간 장소가 있고 중간에 이렇게 큰 장소가 있고 이런 방식이 되겠죠. 이건 방식은 이제 중간 조정서라는 반도체에서 내가 쓸 때 이런 방식을 전기선이나 반도체 이런 방식을 쓴다. 이렇게 물이 흐른다. 이 길을 일정 부분을 저장을 해 놓는다. 그럼 압력이 세지는 물총처럼 이걸 세로로 좁혀준다. 이런 것을 물길을 따라서 계속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 옆에 굵기가 틀린 것. 서로 옆에 굵기가 틀린 수로를 이 중간 관이 있고 옆에 굵기가 틀린 관을 이렇게 해주면 서로 간에 압력의 차이가 생겨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 물조차도 이런 수로 구조를 선택하시면 제 구조에 선택하는 제 구조를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수소나 각 연료의 양을 조절해서 서로 변속기라는 이 장치가 없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방식은 아주 다양할 거예요. 그러나 이런 아이디어가 제품에 들어갔다면 그것은 제 지술 구조를 침해하는 거죠. 이런 아이디어 자체는 단순하지만 그렇죠. 핵심적인 원리를 파악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변속기 없앨 수 있다. 변속기 얼마나 고장 많이 납니까? 원가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 전류양을 통제를 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하나의 중앙장치에서 전류양을 자체적으로 처리를 해도 그건 제 방식입니다. 이렇게 수소도 하나의 장치에서 노즐을 통해서 그리고 연료양을 조절해도 그것도 제 방식입니다. 방식 자체는 아주 다양합니다. 수많은 다양한 형태와 방식을 따를 수 있다는 것. 연료양을 조절해서 통제한다. 그러면 구체적인 하나의 방법도 있으십니다. 이런 수많은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더라도 그것은 제 방식이다라는 것입니다. 중간 조정소와 수소산소를 섞어주는 공간, 이것도 제 과학적인 지식과 방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제 방식입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없기 때문입니다. 브라운 가스가 폭발위험 때문에 할 수 없게 돼요.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수소다 그러면 그 자체에서 이렇게 각 연소실이 있다. 연소실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뭐 드론 비행체는 많이 들어갈 수 있어요. 큰 비행체 같은 데는 뭐 자동차 같은 데는 그냥 뭐 몇 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연소실이 있다 그러면 중간에 수소 온도를 덮여주는 공간이 있으면 훨씬 좋다. 나중에 추가로 수소산소를 조금씩 쓸 양만큼만 결합해주는 골고루 섞어주는 공간이 또 하나 있을 수 있다. 이런 구조는 제 구조에 해당한다. 핵심적인 원리, 수소산소를 딱 쓸 분량만 섞어준다. 우라늄 분말하고 수소산소를 태울 때 화력발전소 할 때 쓸 분량만 섞어준다. 하나의 큰 원자료가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의 작은 연소재를 만들어서 하면은 안전하다. 과열의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의 원자료 방식을 되게 멍청한 방식이라고 원시인 방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엄청난 지식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고 어이가 없어서요. 여러 개의 연소실, 수십 개나 수백 개, 수천 개 연소실로 분할을 하면 과열의 문제가 없어요. 과열의 문제. 그때그때 쓸 양분만. 그러면 우라늄 분말과 수소산소를 비행체에 탑재를 해갖고 엔진으로 만들어도 되고요. 연소를 하면 그냥 태워주니까 날아가죠. 뭐 자동차도 되고 잠수함도 다 된단 말이에요. 잠수함도 다 되죠. 잠수함도 되고
배도 그런 방식으로 추진해서 갈 수도 있고요. 뭐 전기로 추진하든지 직접 연소를 해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수소산소도 이렇게 연소실을 뭐 한 개 둘 수도 있고 다양하게 많이 둘 수도 있죠. 근데 비행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뭐 원반응 비행체다 그러면 앞뒤 전으로 그냥 4개씩 5개씩 막 연소실을 배치를 해놓고 위아래로 배치하고 사선으로 배치를 해갖고 제 특유의 그 양력 구조 지체를 위로 들어올려주고 앞으로 추진하는 이 비스듬히 및 사선으로 본사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 놓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옆에다가 연소실을 달하고 옆에서 쓸 수도 있고요. 연소실을 하나에서 100개까지 뭐 항공모함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수많은 연소실을 놔둬서 발열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대한 엔진보다는 자잘한 엔진으로 병렬 처리를 숫자를 많이 해서 가면 확장 가능성이 얼마든지 큰 비행기도 만들 수 있고 작은 비행기도 가능하다. 속도가 엄청 빨라진다. 우라늄 액상과 우라늄 분말과 수소산소를 태워서 하고 산소 비율을 높여주면 고열을 얻고 이에 따라서 엔진이 아주 효율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방식이다. 그걸로 이제 그것도 전기를 만들어서 추진할 수도 있고요. 삼성 같은 경우나 드론 같은 전기로 가고 싶으면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방식도 있습니다. 자, 가령 뭐 이렇게 프로펠러를 돌린다 그럽시다. 프로펠러를 돌리면 제 방식이 일단 전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저 방식에 일단 서로 굵기가 틀린 전기선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래서 그걸 방식으로 해가지고 모타를 제 방식에 서로 굵기가 틀린 모타 코일을 감는 거예요. 구리선을. 그러면 같은 방식이라도 같은 똑같이 모형은 똑같을지라도 서로 다른 굵기의 구리선을 배치함으로써 제 이론에 서로 파동 에너지가 생긴다. 전기가 왔다 갔다 교류한다는 거죠. 평균 여론, 제 평균 여론을 따서 그러면 헬리콥터가 됐다. 그럼 엄청나게 프로펠러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럼 자동차 회전축이다. 적은 양의 에너지로 회전을 많이 시켜줍니다. 그러면 그 회전체에다 막 전력을 생산한다 그러면 회전축에다가 서로 다른 굵기의 전선을 감아 놓고 주변에다가 서로 굵기가 틀린 이렇게 연구 자석을 많이 배치를 해 놓으면 몇 겹으로 그러면 전기가 엄청 많이 생산이 돼요. 몇 겹으로 그러면 자동차 달리면서도 전기가 생산되거나 또 드론이 비행을 하면서도 전기가 생산된다면 연료량이 적게 됩니까? 많이 됩니까? 추가적으로 거기서 전기를 뽑았을 수 있다면 연료량이 엄청나게 전기가 돼요. 그리고 제 방식의 제 이론을 따라서 전기 10을 들여가지고 프로펠러를 돌렸다. 전기로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그것을 서로 굵기가 틀린 파동 방식을 일으킬 수 있는 전기선을 배치하고 그것을 자 봅시다. 하나에서 나갔다 그러면 3개로 분할하는 거 전기선을 2개나 3개로 분할한 5개도 괜찮아요. 그것을 다시 굵기가 틀린 구리선에 좀 더 앞에 거보다 전선이 구리선이 틀린 두께가 더 큰 거죠. 하나는 뭐 자동차로 얘기를 하자면 좁은 차선에서 넓은 차선을 8차선으로 갔을 때 많은 양의 차를 소화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양의 전기를 소화할 수 있도록 한 개에서 분할해서 나간 2개, 3개 분하는 것이 건전지다 그러면 그렇죠. 전력이 각각 한꺼번에 각 건전지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병렬 방식이잖아요. 그러면 전력이 급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한 전기가 나오나 구동할 때 이 방식을 선택하셔서 뭐 회전축을 돌려준다든지 자동차를 바퀴를 돌렸네. 드론과 비행기 없이로 프로펠러를 돌려 그 잠수함 프로펠러 돌려서 추진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기 부양정이 돼 열차를 추진한다. 이렇게 어떤 형태의 추진하는 방식에 이 전기선이 들어가고 또 제 방식에 이런 서로 굵기가 틀린 이렇게 전기선을 배치해서 했다면 그것은 제 방식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나의 굵은 선 이렇게 전기선이 굵기가 그다음 전기선이 더 굵은 곳으로 가면 이것도 제 방식의 전기선이 되겠다. 강한 에너지 이게 이제 두꺼운 전기선으로 전기가 축적이 되는 현상이 그것을 이제 콘덴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선 자체로 이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광섬유도 서로 굵기가 틀린 광섬유를 배치해 놓으면 정보 신호가 엄청 파동 에너지로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이런 방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예 그냥 광섬유 판으로 만들어서
입자 크기로 입자 굵기가 틀린 광선판을 만들어 놓으면 어느새도 정보가 엄청나게 빠르게 흐르게 되고 반도체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것을 정보 저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방식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 서로 파동이 틀린 파동 에너지로서 광소묘가 있다. 그래서 서로 굵기가 틀린 게 같으면 좀 떨어져서 컴퓨터 내거나 어디에나 배치를 해놓으면 무슨 간에 송수신이 가능하다. 전력을 거기다 전기를 약간 유도를 해주거나 전기를 좀 걸어가지고 유도를 해주면 더 확실할 수도 있다. 이런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좀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우라늄 맥상 발전, 우라늄 분말하고 수소 산소를 태워서 이런 아까쯤에 얘기한 서로 굵기가 틀린 회전축과 그 주위를 원통형으로 감싸는 서로 굵기가 틀린 연구 자석을 최대한 많이 몇 겹으로 배치를 하면 촘촘히 회전을 빨리 할수록 그렇죠. 이런 전기가 많이 생산이 됩니다. 이것은 풍력 발전에도 이것이 이 회전축에 들어갈 수 있고 연구 자석 그다음에 또는 수력 발전에도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하게 되겠다. 기계를 구동할 때 전원 공급기를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에이사 레이더다. 또는 어떤 전원 공급기가 필요하죠. 전력을 급증을 시켜서 콘덴서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급증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력을 배분해 줄 수 있다면 일종의 변전소 역할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겠죠. 자, 전력을 공급을 했습니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고 배터리를 넣는 거예요. 서로 금속의 두께가 틀린 배터리를 겹겹으로 해서 하나의 배터리 팩을 만드는 겁니다. 금속 소재 자체는 서로 굵기가 틀린 입자 굵기가 틀린 금속 소재로 만듭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전기선이 형성이 돼가지고 왔다 갔다 하겠죠. 제평균 이론을 따라서 그것을 이렇게 배터리 팩으로 밀봉 그렇게 뭐랄까 절연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수십 개 배치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이제 도선만 연결하면 서로 전력을 뽑아 쓸 수 있으니까요. 그런 방식을 선택해서 거기서 전원을 공급을 갖다 하나의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력하고 10개의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력하고 뭐가 틀리겠습니까? 그래서 건전지가 10개에서 동시에 받으면 좀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력을 수용할 수 있는 두꺼운 두께의 구리선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하나의 변전소, 하나의 그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다. 그럼 10개에서 발전기에서 나오는 전기 어느 게 더 세겠습니까? 10개의 발전기가 센 겁니다. 그래서 배터리 팩을 그런 방식으로 배치를 하면 강력한 전원 공급기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방식은 이제 아까쯤에 그 서로 굵기가 틀린 금속판 결합 이것은 콘덴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서로 태양전지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양전지를 얇은 거 대중소다 그랬습니다. 두께를 얇은 게 앞에 배치되고 중소래가 전력을 약간 걸어주면 일단 뭐 방송국의 판처럼 그다음에 이렇게 그 열을 태양을 그쪽 빛을 쏴주되 제 방식의 돋보기 구조 돋보기를 통해서 하나로 뭐 이렇게 빛을 모아주고 그것을 다시 통로를 통해서 빛을 모아준 장치가 하나 둘셋넷 5개 막 이렇게 통로를 그럼 그것을 한 군데로 모아주면 태양열로 곧바로 물을 데울 수도 있고 그것을 전지판을 데워가지고 전지판에다가 그 태양빛을 집중시켜 줄 수 있는 장치가 되겠죠.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태양 전지를 통해서 빛을 모으는 태양 전지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하나의 배터리에서 뽑아 쓴다. 이렇게 그럼 하나의 배터리에서 뽑아 쓰는 때가 있고 2개, 3개, 4개 나머지는 단락을 시키고 또는 2개, 3개, 4개, 5개에서 한꺼번에 전력을 끌었을 수도 있잖아요. 하나 그렇죠? 이런 배터리 팩을 수십 개 만들었을 때 그걸 이제 전원 공급기로 만들었을 때 수십 개나 몇 개 회사별로 그건 알아서 하십시오. 필요한 만큼 배치하면 됩니다. 그래서 각 전기선을 각각 그렇죠. 몇 개만 쓰면 되잖아요. 한꺼번에 쓸 필요는 없잖아요. 그럼 한꺼번에 쓴다 그러면 10개나 20개를 배치했다. 10개, 20개를 동시에 그 전력을 가동을 뽑아 쓰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뽑아 쓰고 그것을 전력을 충분히 통과할 수 있도록 좁은 도로에서 8차선 도로에 수용할 수 있는 것처럼 총선의 두께를 크게 만들어주면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강한 전력도 가능하다는. 1번, 2번, 3번만 할 수도 있고 나머지를 단락시킬 수도 있고요. 이런 방식으로 전원을 공급을 통제를 한다는 거죠. 그 방식은 제 방식에 해당합니다.
뭐 전원 공급 자체를 중앙처리 또 하나 그렇죠. 자, 자기네들이 이제 하나의 배터리 팩에서 다시 그 대중소라 뭐 화력으로 얘기하자면 가스불, 약불, 중불, 강불로 해서 조금씩 하는 그런 장치를 만들으셔야 됩니다. 그건 전선의 두께를 그렇죠. 구리선의 굵기를 틀리게 만들어주면 가능한 거니까요. 구리선의 두께를 틀리게 만들어가지고 전원을 공급하는 이런 장치도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게 선풍기도 이 방식에 의해서 전선을 굵기를 틀리게 해서 속도를 강풍, 중풍, 약풍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을 수 아주 미풍으로도 지금은 이제 기어 방식으로 하는데 그것이 그럼 그 부품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제 자동차도 이런 식으로 고속, 중속, 조속 또는 아주 미속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 가지고 기어를 그냥 뭐라 그럴까 변속기가 없는 그런 전기 자동차가 되겠죠. 수소도 이런 식으로 연료량을 조절해 갖고 고속으로 갈 때는 연료량을 많이 투입하고 저속으로 갈 때는 이렇게 하고 또는 연소실을 하나만 쉬게 하고 나머지는 가동한다지. 총 연소실이 5개다, 2개다, 3개다 이러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하나만 가동해서 갈 수 있게끔 해준다든지 뭐 전륜구동, 후륜구동이 있습니다만 각각 4개가 될 수도 있고 2개가 될 수도 있잖아요. 1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은 그렇죠. 2개는 그냥 하나 회전치고 하나 연소실에서 그냥 돌려주면 그만이잖아요. 그죠? 하나의 연소실에서 돌려주거나 2개 연소실을 돌려주. 지금 방식의 자동차 방식을 행정 방식으로 해도 되고요. 전기 모터로 굴리는 부분에는 그래서 하나의 모터는 쉬기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고 모터 자체의 굵기를 전류의 양을 전선의 두께를 틀리게 해가지고 대중소다 그러면 전류양을 굵고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하면 전선이 우리 집안에 보면 조명 같은 데는 똑같은 220대는데 조명선은 얇은 전기를 쓰잖아요. 그런 그것만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조명 켜지네. 이 방식이에요. 아이디어가 단순한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원리를 담고 있고 너무 쉬워요. 이게 이제 발견이라는 거겠죠. 과학적인 발견. 아이디어. 지적재산권 아이디어가 되겠다. 이거 가지고 전류양이나 수소양 이런 것들을 연료를 또 우라늄 분말과 수소, 연소 이걸 그리고 양을 조절해 갖고 그때 이런 발열의 문제도 해결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게 수십 개 수백 개 연소실 배치해서 하면 되지 뭐하러 하나의 원자력에서 하느냐라는 거죠. 위험하게 폭발의 위험도 있는데 좀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방식을 선택하셔서 발전을 하시거나 이렇게 뭐 수소 자동차다. 나는 뭐 전기 자동차다 또는 드론 비행체다 그러면 연료양을 통제해 가지고 전기선이다 전기선의 굵기를 틀리게 한다든지 뭐 방식은 다양하게 있겠죠. 하나의 전기선이라도 중앙 처리 장치 같은 것이 있어서 전력을 통제를 해주는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갖고 변속기를 없애 가지고 전류양 그러니까 연료양을 통제해서 그것을 구동하였다면 이것은 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분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프로펠러다 그러면 전량을 적게 주면 그렇죠. 적게 회전하게 됩니다. 네, 이것도 가스불, 강불, 중불, 약불처럼 프로펠러 속도를 줄여서 속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또는 어떤 프로펠러는 중간에 중심 내는 프로펠러는 강하게 돌려주고 나머지 부분은 그래 안 돌려주거나 돌려주거나 이렇게 가능합니까? 그렇죠. 이게 위에서 돌려준다 그러면 짐을 많이 실을 때는 나머지 프로펠러를 다 가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10개의 프로펠러가 있다. 10개를 다 가동하는. 밑에서 짐을 갖다 들어야 될 때는 그러면 강한 하중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는 뭐 전력에 뭐 짐을 많이 들지 않을 때는 그래서 기본되는 4개만 돌려준다든지 짐을 많이 들어줄 때는 나머지 5개가 더 있어서 같이 가동이 되면 엄청난 추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다음에 하나의 회전축 프로펠러에 2개, 3개, 4개, 5개, 10개 이런 식으로 많이 배치해가지고 사람 다치지 않게 망으로 해가지고 그걸 돌려줄 수 있고 프로펠러 크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 방식에 들어가면 이제 제 방식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다중 프로펠러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압축 공기 할 때처럼 이게 다중 프로펠러기가 여기서 공기를 빨아들여서 여기는 좁죠. 좀 공기를 빨아들여서 이쪽으로 내뿜는 구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땅굴 같은데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약간 공기 빼버리면
그러죠. 거기에 진공 상태가 되어서 죽습니다. 질소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하면 수소산소를 넣어줘서 태우거나 해서 땅굴 공략하는 무기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이 쭉 이쪽으로 공기를 빠르게 빼버리면 이것이 추진 구조가 되겠죠. 열차에 달 수도 있고 드론에 달 수도 있고 자동차에 달 수도 있고 어디에도 이게 달리는 어디에도 그리고 배에도 달 수도 있어요. 배에다가 또 이런 다중 프로펠러를 여러 개를 둬가지고 이것이 이제 서로 이 프로펠러는 하나의 일체화된 잠수함에 정도 넣어가지고 물을 밀어내야 될 때 일체화된 프로펠러가 있을 수 있으며 또는 여러 개의 프로펠러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두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 공기부양정 같은데 옆으로 사선으로 놔주면 그렇죠. 공기부양정에 물건 싫잖아요. 짐 같은 거 위로 들어올려 주기 때문에 위급선 역할을 하는 거죠. 여기 들어올려주는 사선 구조로 이 공기부양 이렇게 프로펠러기를 놔주면 위로 들어올려 줍니다. 그죠? 예. 또는 연소 방식으로 해서 불꽃 연소를 통해서 태워지지 않게 고무니까 그 방식을 동원한다면 엄청나게 빨라지는 거죠. 이런 방식이 이제 배 구조 또는 또 드론 구조, 연소 방식과 프로펠러 방식을 같이 동원하는 연소 이런 방식도 있을 수 있고요. 다중 프로펠러기를 옆에다 배치를 할 수도 있어요. 뒤에다 배치할 수도 있고 밑에다가 배치를 할 수 있어요. 잠수함처럼 하나 일체화된 물을 밀어내야 되니까 그 방식이 이제 양수기에도 들어가고 진공청소기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진공청소기 같은 건 뭐 강한 흡입 물론 프로펠러 하나 돌려주는 것보다 몇 개로 확 돌려줘 버리면 확 강하게 빨리. 양수기 같은 거 물을 이렇게 침수됐을 때는 빨아들이고 엄청난 흡입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개 하나의 회전축 돌릴 때 여러 개의 프로펠러를 쓰고 그다음에 그 전선은 서로 굵기가 틀린 파동을 일으킬 수 있는 강한 구동을 일으킬 수 있는 재전선 방식을 선택을 하는 거죠. 또는 그것을 두 개로 분할해서 다시 하나로 합쳐준다. 이런 개념도 3개, 4개, 5개로 분할해서 10개도 분할해서 합칠 수 있어요. 이렇게 분할해서 합쳐주는 전선 구조를 가졌다면 제9실 구조가 들어간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이런 다중 프로펠러기를 통해서 이렇게 다중 프로펠러기를 10개 중에서 2개만 배치를 하면 2개만 가동시키고 나머지는 시기하면 나머지 총력으로 했을 때는 전체를 다 가동하면 이런 방식으로 드론이나 배, 자동차, 열차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면은 제 방식에 해당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그쪽을 전원을 단락시키고 나머지를 하거나 전선의 굵기를 틀리게 해서 하거나 그러니까 강하게 증폭시켜 줄 때는 좀 그 전략량이 충분히 돌아가면 원래 이제 그 프로펠러기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론적으로. 그러면 전력 하나에서 전선 하나에서 2개나 3개나 5개로 분할해 갖고 건전지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는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다시 큰 거 그 전선으로 두꺼운 돈선으로 하나로 합쳐져서 좁은 도로에서 나온 자동차가 8차선 도로에서 다 흡수되는 구조처럼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강한 구동이 가능. 그때는 이게 왕창 돌리는 식으로. 그러면 이 3개 이 3개 전선으로 분할했던 것을 2개를 차단시켜 하나만 가면 그것도 속도를 조절해. 2개, 3개로 가면 저기 3개를 한꺼번에 가면 그렇죠. 보다 많은 전력이 흐르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이런 방식을 선택하시면 이것도 속도가 조절이 가능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연료양을 조절해 가지고 기기 한다. 그 다음에 혼합 연료, 휘발유, 산소를 같이 섞어주는 개념. 휘발유 온도를 높여주는 온도를 높여주면 추력과 거리가 많이 형성된다. 휘발유, 경유, 이렇게 가스 온도를 높여주면서 동시에 산소하고 섞어주는 공간.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있고 각 연료를 산소 그때 쓸 만큼 공기 중에 산소가 아니라 산소를 같이 섞어주는 이 공간이 있다. 그럼 이건 재구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혼합 연료도 있을 수 있어요. 석유, 석탄 분말, 그다음에 수소, 산소, 우라늄 액상 분말 이렇게 같이 섞어줄 수도 있고 장약도 섞어줄 수도 있고 이렇게 혼합해서 쓸 수 있는 혼합 연료는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